불꽃이 튀고 긴장감이 흐른다. 과연 용이 하늘을 가르고 치솟을 것인가? 호랑이가 땅을 박차고 올라설 것인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자, 먼저 용호 상박 명예의 전당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우승했던 매니저들입니다. 오늘 출연하는 화목 호랑이팀 매니저들은 다 여기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 코나이, 백인현 매니저 두 번이죠. 로보티즈와 대명 에너지,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 아이패밀리 SC, 그리고 이가람 매니저의 D&D 파마텍, 이 세 명의 매니저들이 오늘 모두 출연합니다.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역대 포트폴리오 우승은 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는 여기도 있습니다. 항상 상위권에 랭크해 있는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3월과 9월에 우승을 차지했고요. 바로 지난달 이가람 매니저가 115.24%로 정말 대단한 수익률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합니다. 냉정한 시장, 오로지 수익을 위한 대결이 시작된다.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라. 조기준 매니저. 주도주 매매의 정석, 백인현 매니저. 답은 시장에 있다. 이가람 매니저. 용호 상박 투자의 전쟁 지금 시작합니다. 자, 용호 상박 호랑이 팀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좀 봐주세요, 매니저님들. 바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 분 왜 이렇게 바쁘십니까? 뭐 세팅 좀 하고 한다. 네, 뭐 로그인도 하고 네, HTS 네. 뭐 하셔야죠. 조기준 매니저님도 똑같이 세팅하셨어요? 네, 세팅도 하고, 네. 이제 뭐 좀 보고요. 네. 자기 컴퓨터 잘 열리나 확인 좀 했습니다. 네. 아니, 이가람 매니저님은 제 쪽에서 화면이 보여가지고 열심히 지금 오늘 방송 자료들을 지금 띄워놓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준비를 하고 계셔가지고 바로 프리토크 쪽으로 이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프리토크가 조금 여러 가지로 무겁습니다. 주제가. 여기에 대한 좀 심층적인 이야기, 그리고 확실한 방향성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프리토크 주제 열어주세요. 세네요. 제목이. 잔치가 끝났나? 일단은 물음표입니다.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할지. 자, 일단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난주에는 소프트뱅크에서, 그리고 바로 간밤에는 피터 틸이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AI 거품론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흐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거품론을 누가 끝냈다, 거품론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누가 정해주지는 않지만 참 가는 길이 험난한 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정말 많은 매도 물량을 맞으면서 이렇게 좀 빠졌는데, 오늘은 결국에 좀 매수의 찬스였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토크. 자, 먼저 현재 거품론에 대해서 우리가 매주 사실 매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이맘때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세 분 다 거품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업데이트된 게 좀 있나요? 먼저 해주실 분? 뭐 제가부터 할까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지금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가 좀 많이 바뀌었던 심리가? 네,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말씀드리기를, AI 버블 이슈가 실제 나오려면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케이펙스 투자가 꺾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뭐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한다든지 뭐 그런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 심리들이 조금 많이 위축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어찌되었건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업황 자체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봐요. 뭐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업황 자체는 꺾이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업황은 꺾이지 않았지만 작은 노이즈에도 지금 뭐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그동안 SK하이닉스는 작은 노이즈에도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을지언정 SK하이닉스는 꾸준히 우상향했단 말이죠. 그러나 SK하이닉스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엔비디아랑 그리고 뭐 최근 엔비디아도 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을 봤을 때, 일단 업황은 꺾이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의 심리가 꺾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식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맞는데, 지금 시장 수급이 약간 뒤틀린 상태에서 굳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야 되나, 요런 정도의 의견은 저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실적 나올 때마다 엔비디아의 거품론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뭐 분기마다 뭐 반기마다 운기마다 계속 작년 그렇죠. 거품론이 처음은 아니었죠. 처음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계속된 상황에서 지금 이제 올해 초에 100달러에서 200달러 올라가다가 지금 좀 조정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계속적으로 나왔지만 그걸 다 극복했던 게 엔비디아라는 거죠.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았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계속적으로 엔비디아를 믿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엔비디아의 어떤 거품론은 이제 사실 그 전 세계에서 핫머니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를 필두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매도라든가 쳤던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쉼없이 올랐어요. 사실 엔비디아도 그 대한민국의 지수도 2,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지금 현재 올라오면서 하루 조정이라든지 뭐 많아봐야 이틀 그 다음날 아침에 잠깐 밀렸다가 올라오는 상황 속에서 사실 조정다운 조정 한 3, 4일 일주일 조정도가 있었어야 됐는데 쉼없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상승이 가팔랐고 오늘 미국 이제 일본 시장이 3% 정도 빠지면서 이제 전 세계가 좀 빠질 수 있는데 사실 일본의 3% 하락은 중국과 일본의 지금 현재 대만 관련 이슈라든가 중국 총리,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가 지금 현재 이제 시진핑과 서로 이제 맞대결을 하면서 그렇죠. 일본 시장은 하락했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그동안 고가권에서 약간 차익 매물이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쉬어가는 그러니까 제대로 조정이 한 번도 안 나왔던데 그런 조정이 이제서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디램 가격이 사실은 엄청나게 호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호재 나오지만 삼성전자의 무디스가 지금 현재 신용등급 상승도 있었고요. 상향도 있었고 또 하나가 디램이 이제 DDR4가 이제 개인용인데 DDR4가 올 초에 1.35달러에서 7달러까지 수직 상승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사거나 금 선물을 사거나 이런 것보다도 디램을 샀던 사람들이 더 큰 수익이라는 거는 서버용으로 그러니까 DDR5의 32기가나 128기가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고정 가격을 60% 올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쇼티지가 나는 거는 올해 연말 내년까지도 반도체 수요는 확실하고 AI 거품은 제가 보기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단순히 수직 상승했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전 약간 지금 시장은 약간 그 심리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보일 것이냐와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인데 지금 긍정론자들이 나와서 아무리 발언을 하더라도 조금의 악재가 나왔을 때 거기에 좀 민감하게 좀 그렇죠.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건 심리적으로 약간 부정적인 거를 들어갔다 보니까 매도가 좀 더 많이 나타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저는 결국 그냥 유동성의 문제 때문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 이게 다 지금 셧다운, 미국 쪽의 셧다운이 좀 너무나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문제가 되고 있었던 이제 자금들이 약간 좀 문제가 돼서 단기 자금이 묶이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적으로 돈이 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주고 있고 비트코인이 빠진 것만큼 나스닥이 더 따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또 우려감을 낳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골드 같은 경우도 올라가다 내려오고 있다는 점 봤을 때 결국 유동성 랠리 자체가 결국 돈으로 끌고 올라갔던 거였는데 이번에 셧다운 때문에 데이터가 늦게 나오다 보니까 12월 달 FOMC에서도 금리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생기면서 뭔가 지금 단기 자금에서의 좀 경직성이 생겼기 때문에 글로벌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나타나주고 있는 AI 버블로는 사실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가장 웃긴 건 뭐냐면 피터 디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뭐 엔비디아랑 테슬라 팔았다라고 하지만 그 돈 갖고 투자한 게 애플하고 마소란 말이죠.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도 AI를 하고는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AI 버블과 상관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소프트뱅크의 손정 회장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를 팔았지만 그거를 팔아서 나온 자금을 가지고 오픈 AI에다가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계획 발표를 했단 말이죠. 예. 그 얘기는 AI랑 뭐 버블로랑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보는 건데 기사에다가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이제 AI가 끝난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거고 빠지는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지 AI는 사실 버블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게 버블론이란 말이에요. 론이 뭐야? 돈을 빌리는 건데 이번에 빅테크들이 돈을 빌려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빅테크가 돈 빌려 투자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들이 돈을 벌고 있고 부채 상환을 못할 그런 기업도 아니기 때문에 버블론이라는 건 결국 돈을 빌려 투자하는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고 연말에서 네. 지금 돈이 조금 다 모자란 것 같다. 결국 이제 FOMC에서 돈을 좀 풀어주는 단어가 나타나게 되면 아마 마지막 연말 랠리 앞두고
두고서 지금 마지막 조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버블론의 론이 이론의 론이 아니었고 LOAN 빌리는 거, 돈 빌리는 거, 그 론이었구나. 이거 저 처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이가람 매니저님의 얘기를 좀 듣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거는 이겁니다. 지금 맞아요. 피터 틸도 엔비디아의 지분을 모두 매도를 하고 결국 간 곳이 오픈 AI로 갔고 마이크로소프트로 갔다라는 것. 그리고 손정희도 똑같습니다. 손정희 회장도. 그렇다면 이건 AI 버블이 아니고 AI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건데 제가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엔비디아를 팔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런 기류의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는 건가? 만약에 이게 맞다면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랑 매니저님 너무 하드웨어에 다 몰려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보면.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추세에서 떨어진다?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확률도 좀 걱정이 되네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돈을 빌려서 하고 있는 게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결국 엔비디아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컨퍼런스콜에서 더 엄청난 빅 이벤트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이겠지만 결국은 범용 HBM 만들고 있는 SK 쪽뿐만 아니라 LG 반도체 쪽으로 더 나갈 거기 때문에 결국 인프라와 연관되어져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 그냥 HBM 쪽만 보더라도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열려져 있다고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지금 구글로 가든 어떤 걸로 가든 결국은 그들이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 AI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의 수요는 지금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구글 쪽으로 가고 다른 쪽 간다라고 하지만 결국 한국 투자는 네이버나 카카오 쪽이 아니고 여전히 하이닉스와 여전히 삼성전자로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지금은 그냥 너무 하루하루 보시기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보유하신 분들은요 잘 되셔야 됩니다. 한 2개월만 놀러 갔다 오세요. 2개월만 핸드폰을 버리고 비행기표만 들고 해외 나갔다가 그러니까 주식 오시면 앱을 됩니다. 삭제하자. 네, 주식 앱을 앱을 삭제하자. 삭제해도 어차피 까니까 아예 핸드폰이 안 터지는 애를 2개월만 갔다 오시면 아마 충분하게 잘 갔다 왔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보고 있으니까 하이닉스 또 빠졌네. 팔아야 되나? 다음날 올라가면 올라가는 사야 되나?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방향성 봤을 때 하이닉스 지금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일희일비하는 건 너무 좀 힘든 모습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그러니까 26만 장을 GPU를 구하겠다.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이버도 5만 장 구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만 구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의 일본도 마찬가지야. 미국도 메타도 계속 요구하고 오픈 AI도 결국에는 그 투자해서 지금 현재 GPU를 구하는 거거든요. 서버를 만들고 그러는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램 가격과 개인용 디램 가격까지 60% 상향했어도 그러니까 그 라인을 HBM 라인으로 바꾸다 보니까 디램 라인 줄어든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수요를 못 맞추다 보고 있고 HBM도 부족하지만 기본 디램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갑자기 11조나 팔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많이 팔긴 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넘게 11월 달에 들어서 팔았는데 이게 보면은 이제 9월 달부터 보면은 2조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했다가 매도를 했고 실제로 하반기에 6월 달부터 조회를 해보시면 8조 정도 매수입니다. 현재까지 순매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1월 달부터 보면은 이제 매도가 있었어요. 1월 달 초창기부터 보면은 이제 4, 5조 넘게 이제 매도가 있었지만은 그 사이에 매수했다가 매도했다가 반복하는 상황이고 11조 정도 매도했다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2, 3조 정도 팔겠지만은 다시 또 연말 되면은 연말 랠리를 또 필두로 해서 매수 들어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백인현 매니저님한테는 따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반도체, 하드웨어, 이쪽 얘기만 쭉 했는데 어떻습니까? 반도체, AI를 거론할 때 그 다음 바로 우리가 항상 봤어야 되는 거는 전력 인프라입니다. 사실 또 백인현 매니저가 산일전기 등으로 우승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기억에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력 인프라 쪽 투자 포인트는 훼손되지 않았나요? 어떤가요? 사실 이제 최근에 LH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북미향 쪽으로도 이제 전력 인프라 대규모 이제 수주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이제는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되면서 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원래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특히 변압기 관련 종목들 주가가 튀기 시작했던 때가 미국 쪽 전력 인프라 노후화 때문이었습니다. 노후화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제 미국 쪽으로 변압기 수출을 많이 하면서 주가가 오래 튄 게 아니라 이미 1, 2년 전부터 이제 주가가 튀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데이터 센터는 원래 업황이 좋았던 전력 인프라 시장에 약간 덤으로 올라간 거다. 근데 그 덤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거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경쟁적으로 막 이제 건설하고 있긴 하지만 누구 하나 멈출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 시장은 사실 끝나지 않고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여태 이제 미국 쪽 전력 인프라 노후화만 얘기를 했지만 유럽 쪽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노후화되었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엘렉트릭이라든지 초과 변압기 발주를 하기도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 플러스 유럽도 이제 전력 인프라 노후화 교체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미국 쪽에서 데이터 센터 짓고 있는 거는 멈추지 않는다. 계속해서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수주 네. 물량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변압기 관련 종목들도 이번에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뭐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쭉 나눠봤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속 궁금해하는 포인트는 이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은 과연 매수를 했었어야 됐나? 사실 뭐 하락할 때 사고 오를 때 파는 이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있지만 이게 사실 오늘 시장을 맞닥뜨리신 분들께서는 손이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매니저님들이 이럴 때일수록 한 번씩 딱 시청자분들께 지금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시장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씩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뭐 백인현 저부터- 매니저님 먼저. 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를 굉장히 좋아했던 매니저 중에 하나로서 네. 반도체 관련 종목들 AI 버블 이슈 사실 논의할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투자 심리가 꺾였기 때문에 AI 버블 이슈 때문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일단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외에 더 좋은 섹터가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반도체가 약간의 노이즈에도 좀 흔들리기 때문에 반도체 비중은 조금 줄여두고 저는 지금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바이오를 매수해야 되지 보자. 않을까라고 봅니다.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라이 릴리가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 3.8조 원 규모 그쵸. 대규모 계약 체결한 다음에 뭐 향후에는 내년부터 매년 아마 대규모 계약이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들도 슈퍼 사이클이 올해 연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도체 굉장히 좋은데 뭐 지금 아까 이가람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휴대폰 버리고 해외여행 갔다가 온 다음에 다시 이제 한국 와서 휴대폰 또 사고 이렇게 투자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지금 굳이 휴대폰 버리지 마시고 바이오 쪽도 좋은 종목 많이 있으니까 비중을 저는 이제 바이오 비중을 한 7 그리고 반도체 비중을 한 3 정도만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바이오는 보겠습니다. 사고 2달 동안 떠나면 안 됩니까? 바이오는 하루하루 봐야 되긴 해요. 일단 수익 날 종목이 많기 때문에 여행 갈 바에는 나중에 네. 수익 다 내고 나중에 그 돈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보다는 이제 좀 바이오에 집중해보는 시기가 중요하다. 백인현 매니저 이야기였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바이오와 반도체 5대5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사실은 95,000원 밑에서 샀으면 좋겠고요. 하이닉스도 50만 원 초반 오면 사야 된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반도체랑 바이오랑 반반 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 포트는 바이오가 더 많더라고요. 6대4, 어쩔 수 7대3.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바이오,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들 제가 이제 좋아했던 올릭스나 로킷이나 이렇게 많이 올라가기도 했지만은 상승률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바이오를 찍으면 어마어마하게 200% 남았는데 반도체를 샀을 때는 50% 먹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이제 올라간 반도체도 엄청나게 많죠. 그러니까 FCB, PCB 관련 종목들이 이제 대덕전자라든가 뭐 해성DS라든가 힘텍이라든가 상승률이 엄청나게 높지만 그 외의 종목들이 100% 넘기기는 너무나 힘들 상황이고 사실 바이오는 D&D 파마텍부터 시작해서 올릭스, 로켓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바이오주들이 최근에 퓨처캠이라든지 그러니까 상승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거는 저는 5대5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인 비율은 5대5다. 이가람이 이제 앞서 7대3, 5대5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거든 간에 바이오랑 지금 사실 반도체가 가는 장이거든요. 두 개가 지금 두도 업종입니다. 코스피는 반도체가 주인공이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주인공장이에요. 이때는 어떤 거든 간에 저는 샀으면
안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팔아야 된다. 안 팔아야 돼. 왜냐하면 D&D 파마텍을 팔으면서 왔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목표하고 있던 시총 4조를 못 찍었을 텐데 저는 시총을 정해놓고 왔다 하기 때문에 D&D 파마텍 4조까지 올라오는 거 자리에서는 이제 스위스를 한 사람이고 ABA 바이오도 이번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시총을 10조가 된다라고 했는데 10조를 찍고 난 다음부터 이제 주가가 조금 약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바이오는 이제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을 정해놓고 목표 타겟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결국 이제 알테오제, 뭐 리가키 엠버에서 남아 있는데, 알테오제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시가총액은 최소한 40조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30조예요. 그러면 최소한 알테오제 30%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하루하루 보놓고 올라왔으니까 팔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라서 샀으면 안 팔아야 되는 거고요. 리가키엠바이오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리가키엠바이오는 시가총액 어디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파이프라인 가치 높게 보고 있어서 그거 지금 저도 20% 이상 수익 나고 있지만 안 팔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이오는 내가 보고 있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안 팔고 내가 목표한 시가총액 올라갈 때까지 안 팔아야 돼요. 그래야 바이오를 가지고서 100% 이상 먹을 수가 있는 거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기 때문에 업황으로 볼 수가 있는 건 저는 반도체를 매일매일 업데이트 최대한 하고 있지만 할 때마다 업황이 더 좋아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눌리고 있는 장비주랑 기판이 있지만 저는 기판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두 축으로 해서는 이 두 개는 계속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 장비 종목들은 결국 이제 플러스 알파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처럼 눌리오는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담아봐야 될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소부장들은 다음 달 돼야 좀 올라갈 것 같고, 네. 이번 달에는 먼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가는 추이가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게 보통 나 반등 나가면 사야지라고 했을 텐데 그때 보통 못 삽니다. 반등 나가면 조정주 때 사야지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떨어지면 무서워서 못 사요. 근데 지금 같을 때 업황 좋을 때 사야 나갈 때 치고 올라갈 때 가져갈 수가 있는 거라서 저는 지금이 바이오와 반도체 둘 다 하기 좋은 기회니까 네. 샀다면 시가총액 목표 잡아놓고 안 팔아야 된다는 관점 보시면서 다음 달까지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프리토크를 아마 한 이후로 제일 길게 진행이 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좀 나눠봤는데 저희 또 야간투자본부 보시는 분들께서도 투자 아이디어로 참 많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용어상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위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별 수익률입니다. 자, 현재 1위. 계속해서 이호근 매니저가 저 퓨처캠은 어제보다 더 올라갔네요. 60.58%. 이호근 매니저의 저 1위 종목은 웬만해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2위 이가람 매니저 부국증권 19.16%, 한라 IMS 백인현 매니저 18.19%, 1위, 2위, 3위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현재 순위 볼까요? 현재 매니저들의 순위입니다. 아무래도 이호근 매니저의 이 퓨처캠이 좀 있죠. 41.2%로 이제 이호근 매니저 1위 달려가고 있고요. 백인현 매니저가 오늘 또 2위로 더 치고 올라왔습니다. 22.93%. 점점 다가가고 있는데, 자, 이 백인현 매니저는 지금 가장 이호근 매니저를 견제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위 성하준 매니저도 탑3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모습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순위 한번 쫙 살펴보고 왔는데요. 백인현 매니저. 왜 다들 카메라를 안 보실까요, 오늘? 고개 장이 빠져서. 네, 장이 빠져서 고개도 이렇게 빠지는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인현 매니저 순위를 좀 보니까 어떠세요? 이호근 매니저가 좀 많이 치고 갔죠? 퓨처캠이 너무 좋은 종목이어가지고 예. 저도 이제 좋아하는 종목이어가지고 너무 종목 잘 고르셔가지고 많이 치고 갔는데,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온 종목도 만만치 않은 종목이니까 아마 이제 이달 말까지 좀 재밌게 한번 제가 수익률 끌어올려가지고 한번 경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또 이제 완장을 이제 또 차고 계시는데, 이게 한 번 차면은 이게 또 반지의 제왕 절대 반지 같다고 합니다. 절대 뺏기고 싶지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떠세요 지금? 저도 지금 오늘 종목이 잘만 터져지게 되면 뭐 충분히 수익권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요 자리에 안 계시지만 사실 저는 이번 달에 다크호스로 저는 강시안 매니저님 걸 좀 보고 싶어요. 왜요? 강시안 매니저님 오늘 제 포트보 제가 놀래가지고. 아까 리가캠 때문에 그렇죠. 리가캠도 있고 알테오전도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강시안 매니저님 잘못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라고 생각해서 저는 더 순위가 없었지만 거꾸로 지금 내심 강시안 매니저님은 약간 좀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드리고 싶고.
싶고요. 네. 저 또한 지금 앞으로 준비해 놓은 종목이 많아서 아마 월말 제가 또 잘하는 게 월말에 또 상승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월말까지 좀 기대하시면 아마 네. 제 완장을 제가 다음 달에 차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절대반지, 절대완장 또 과연 이가람 매니저가 지킬 수 있을지 또 관전 포인트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가람 매니저의 리뷰부터 좀 해볼 텐데 오늘 리뷰는 삼양식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삼양식품 들고 이제 제가 이제 월말까지 보겠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들어갔던 종목인 건데 확실히 이제 어닝 발표 이후에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닝 발표 3분기가 안 나올 걸로 전망되고 있었는데 3분기 의외로 잘 나줬고요. 4분기와 내년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업사이드가 열리는 종목이 됐고 약간 좀 시장이 흔들흔들한다 싶을 때마다 올라가는 게 방어 종목으로서 음식료가 올라가는데 삼양식품이 항상 많이 올라간 종목이 됐고 최근에 외국인은 조금 매도하고 있지만 최근에 하락을 주도했던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사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삼양식품 월말까지 봤을 때는 61선만 돌파가 되면 충분히 이제 고점들까지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거라서 또 의외로 약간 무겁지만 삼양식품이 저희 또 수익률을 끌어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또 만약에 시장이 어렵다면 해지 역할이 맞아요. 또 충분히 또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삼양식품 3.39%. 일단은 최근에 또 찍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 관점도 아주 긍정적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이가람 매니저의 종목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를 갖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약간 좀 의료기기 관련 종목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벤트의 남자죠. 제가 그렇죠. 이벤트 있는 거 좋아하는데 좀 새로운 이벤트 거래 종목 한번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새롭게 이벤트일까요? 지노미트리라는 종목을 한번 편입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생소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이제 암 진단에 대해서 조기 진단을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대장암 쪽에 대한 포커스가 들어가 있었다면 최근에 이제 방광암 쪽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생기는 모멘텀인 것 같고 이 종목이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따라서 아마 이번 달 말 또는 빠르면 이번 달 말이고 그렇다면 12월 달 초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대로 흘러간다면 이번 달 말 전에 얘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주가 한번 좀 급등세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2장이 있어서 2장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일단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거 지금 엘리텍 관련돼서 C도 있고 B도 있고 E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엘리텍 방광암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대장암도 있지만은 이제 방광암 쪽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태가 돼서 여기에서의 식약처 허가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번 달에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원래는 10월 달이었습니다. 원래는 10월 달이었는데 10월 20일 날 밀렸고 일정상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에 일정의 문제가 생겨서 딜레이가 된 거고요. 40일 안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1월 6일 날 전문가위원회 개최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월 20일 날부터 40일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달 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미 미국도 그렇고 해외 쪽에서도 이미 인증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아직 허가가 안 나왔지만 국내에서 많은 병원들, 많은 검진센터와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번 달 말까지는 30곳 이상의 검진센터하고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걸로 이미 알려지고 있어서 무난하게 통과가 되고 그 재료가 나오게 되면 급등 한번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게 되면요. 최근 이러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다가 결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결과를 기다리면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지금 이거를 이제 갑자기 외국인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보는 상태가 될 거라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눌림시가 온다면 눌릴 때 21선 부근에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매수가로는 22,550원부터 해서 내 식초가까지를 매수가 밴드로 제가 드리겠고 목표가로는 일단은 3만 원대 위를 보고 싶긴 하나 그 앞전에서 걸리는 위치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점 고점 라인 때인 26,900원을 목표가로 제시하겠고 손절가로는 25,5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노믹트리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보면은 이제 차트 보면서
시총이 이제 연 30억 매출이 안 넘어요. 장난 같은 맞아요, 것도. 맞아요. 그런데도 시가총액 6천억 넘어가는 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이오 암 진단이라든가 분자 진단이라든가 뭐 이런 바이오 마커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겠지만 특별하게 이제 이런 진단 관련 주들이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독감 관련해서 유행하면서 그런 쪽으로 올라간 건지 아니면 아까 그 외에 이제 특별한 이거를 6천억을 1조를 만들 수 있는 따로 재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번 달 말에 나타날 수 있는 방광암 관련된 시가총 허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미 국내에서 50대, 70대 사이에 이제 혈뇨 관련된 환자 수가 있는데 약 한 355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이 엘리테 B를 사용하게 되면 검사 비용이 거의 한 10만 원 내외이기 때문에 이것만 단순 계산하게 됐을 때도 매출액이 연간 3,300억을 넘어가는 거라서 지금 연간 30억 버던 회사가 3,300억이 된다. 그렇다는 거는 주가가 조금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충분히 이벤트 플레이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라서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식약처 허가 내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저도 지노믹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몇 년 전에 좀 공부를 좀 많이 했던 종목인데 그때 이제 지노믹트리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가 이런 이슈가 있을 때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였냐면 피 한 방울로 대장암이라든지 다양한 암 종류를 이제 감별할 수 있다.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지노믹트리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지노믹트리 대장암 그 검사는 과정이 좀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좀 번거로워가지고 사실 이게 상용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걱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포인트가 대장암이냐 혈액암이냐 지금 방광암이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대장암 쪽보다는 이제 조금 더 커질 수 있고 조금 빠른 재료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방광암 쪽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식약처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았는데 병원들하고 검진센터에서 이미 허가를 안 나온 상태인데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뭐 당연히 허가가 나올 걸 다들 보기 때문에 지금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태인 거라서 정확하게 허가만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 다 이제 주가에다가 반영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대장암 쪽보다는 지금은 이제 방광암 쪽에 대한 포커스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지노믹트리 같은 이 종목은 피어그룹 쪽에서 좀 비슷한 다른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좀 독보적입니까? 여기? 국내에서 약간 독보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더 매력적인 포인트가 생겨날 것 같습니다. 지노믹트리 목표가, 손절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 리뷰는 어디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의 종목은 이제 파인 엠텍을 가져왔습니다. 네. 장중에 이제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뭐 악재가 나왔나 생각했는데 어제 이제 장중에 이제 뭐 증자라든가 유상증자, 제3자 유상증자라든가 이런 게 기사가 나왔었는데 오늘 갑자기 심하게 빠지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나라고 싶었는데 제3자 유상증자를 잘못했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좋아요. 570억을 조달했으니까 시장 여파다? 네, 그래서 시장이 와니까 570억을 조달했다라는 거는 이 폴더블 관련해서 이제 애플 폴더블 신제품을 출시한다라는 확고한 증거가 아닐까. 지금 이제 이 시장을 570억에서 조달했다라는 거는 우리 수주 받았어라는 계약서를 드리기를 미뤘기 때문에 이렇게 조달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파이낸텍이 지금 현재 이제 100억, 200억은 쉽게 조달하지만 500억이 넘어가는 자금은 쉽게 조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렇지 이제 이 파이낸텍이 시총이 지금 이제 3천억짜리가 570억을 조달했다. 파인테크니스 베트남 공장도 있었고 그래서 좋은 호재인데도 상승해야 되는데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팔았습니다. 실제로 개인들이 팔았고요. 외국인들이 30만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들이 샀다라는 거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게 맞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의 하락은 매수 기과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장인지 애플 관련해서 그렇고 다음 달에 12월 5일 날 삼성에서 트라이폴드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빠지면 빠질수록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종목 AS를 하는 이유 항상 뭐 올라가는 종목만 리뷰하는 건 아니고요. 파이낸텍 같이 지금 다시 한번 또 매력적인 구간으로 왔을 때 이런 종목을 또 여러분들 말씀드리기 때문에 파이낸텍 AS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자, 오늘은 이제 마음 아프게도 많이 빠진 KNR 시스템을 가져왔습니다. 또요? 물론 이제 로키드헬스케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로키드헬스케어는 저희 V방에서 매매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상한가 가고 로키드헬스케어 빠졌을 때 하면 좋지만은 우리 V방에서 매매하고 KNR로 계속 여기서는 매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NR 보시면 이제 오늘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 오늘 투자자 움직임 보면은 굉장히 지금 현재 핫한 움직임이 나왔고요. 이 종목도 지금
개인 매도로 이만큼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매도가 나온 상황에서 보면은 이제 10몇 프로 하락했는데 원전 해체 로봇부터 휴머노이드도 뭐 오는 이제 시간 외에서 삼성 종목이 이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엔비디아랑 삼성에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식화 협업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간에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AI가 빠지면서 또 반도체도 빠지면서 너무 급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낙폭 과대한다 생각이 들고요. KNR의 기술력을 보면은 2,800m 방수 로봇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400km를 들어올릴 수 있는 실제로 다른 로봇들은 협동 로봇은 20km 정도, 30km도 들고 올릴 수 힘듭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중이 높은 400km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유압 액추에이터를 납품했던 이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료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덤블링하고 뛰어다닐 때 유압 형태가 돼야 되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면 유압 형태로 해서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 시작해서 여기에 보온,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이제 분진, 그 다음에 방사능, 그러니까 원전의 방사능 피폭이 가능한 액추에이터까지 개발하고 있고 방수 기능, 내압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고분진, 방폭 기능이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 보시면은 스위스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독일 국제 전 세계 로봇을 보시면 60kg, 50kg. 그러니까 가바나중이 120kg인데 여기는 200kg인데 400kg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건 200kg 나왔지만 최근에 400kg까지 개발했다. 다른 애들은 보면 1톤이 넘어갑니다. 무게가 그만큼 무거우면서도 100kg를 들어올릴 수 없는데 여기는 자기 몸무게가 130kg밖에 안 되는데 200kg 이상, 400kg를 들어올릴 수 있는 유압 로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내일 이제 하락 저점에서 22,200원에서 시초가까지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을 보시면 이제 오늘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단기 하락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밑에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200원부터 사셔서 목표가 26,500원까지 가져가시고요. 손절가 1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딱 보니까 낙폭 과대인 것 같은데요. 단순히 낙폭과대 관점에서만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제 낙폭과대를 벗어나서 추세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것으로 보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이제 낙폭과대도 있고요. 추세 상승도. 로봇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로봇에 계속, 그러니까 저번에도 젠슨왕이 로봇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때 치킨 깐부 회동 때 로봇과 AI를 얘기하면서 로봇이 올라갔잖아요. 똑같이 이제 오늘 엔비디아가 그런 협업을 하고 있다. 공식화했기 때문에 로봇 업종이 또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요. 공교롭게도 단기 급락을 했습니다. 35,000원에서 지금 단기에 한 50%가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 종목으로 봐도 무방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로봇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AI 버블 이슈 조금 불거지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고점에서 흔들릴 때 로봇 관련 종목들도 좀 많이 흔들렸거든요. 지금 KNR 시스템 차트 좀 보게 되면 아마 제가 봤을 때 반도체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받으면 61선까지 조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일찍 가지고 오신 건 아닌지. 네. 61선이 이제 18,600원이에요. 네. 그때 가져오면 늦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 하락하고 보면 차트가 이제 18,600원까지만 너무나 들어가겠지만 여기서 이격도가 커집니다. 이격도가 엄청 커지면서 외국인 지분이 올랐다가 또 매도하고 있고 샀습니다. 지금 현재 5%대 외국인 지분 밑에 보시면 외국인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개인이 팔고 외국인이 샀다라는 거는 기관은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61선 쪽으로 이제 또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는데 지금 뭐 조기준 매니저는 수익률 게임이니까 요게 이제 내일 바로 개장하자마자 이제 편입이 저렇게 되는 건데 조기준 매니저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KNR 시스템 과대낙폭이니까 지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파악을 했을 때 들어가신다면 아까 백인현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61선 언저리에서 매수하는 게 더 좋습니까? 거기까지 와서 기다리면 안 오더라고요. 안 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렇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것보다 나는 뭐 발바닥에서 사겠다가 아니고 무릎에 사겠다 생각을 하시면서 2만 원 뭐 초반부터 시작해서 3분 할이든 좋아요, 5분 할이든 이렇게 쪼개서 사시면은 제일 좋은데 내가 이 18,600원에 사야지. 라고 만약 18,600원에 오면은
사람들은 17,500원으로 정정합니다. 네. 더 밑으로 내리게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을 담궈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가 KNR 시스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표가 26,500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순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이제 뉴로핏을 한번 해봐야 될 텐데 뉴로핏 자체의 변동성이 엄청 크죠, 요새. 아, 네. 요즘에 이제 유로핏이 좀 빠져가지고 한 네. 번씩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보면 유로핏 빠졌는데 어떡하나라는 채팅창도 한번 보이더라고요. 네. 다행히도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오늘까지 유로핏이 이틀 연속 급락장에서도 좀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니까요. 일단 유로핏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은 저는 확실해 보입니다. 원래 이제 유로핏은 내영상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분석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원래 이제 해외 진출을 일본이랑 중국 중심으로 움직였는데요. 뭐 최근에는 지난 10월 달에 미국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유로핏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빅파마 업체인 로슈랑 일라이릴리랑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로핏 미국 법인에서 아마 기존에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던 주요 두 곳이랑 추가적인 계약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로핏이 지금보다는 좀 업사이드가 있을 거라고 봤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로핏이 아랍에미리트 진출을 하면서 중동 지역 전반에 이제 진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섞인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유로핏이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있겠지만 결국 방향성은 우상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규 매수 관점도 여전히 또 유효한 자리이지 않을까. 네, 신규 매수는 이제 변동성이 좀 크니까 그렇죠.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충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뉴로핏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리뷰해봤고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의 종목 네.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제가 바이오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어. 돈 버는 바이오텍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도 또 오랜만에 또 봅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크게 주가 움직임은 보여주지 못했어요. 바닥에서 잘 매수하긴 했는데 워낙 이제 시장 수급이 뭐 ABL 바이오나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소외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성장 스토리는 명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뭐 전체적으로 넥스 파우더랑 그리고 넥스피어 F가 있는데 넥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 지혈제고요. 이게 글로벌 진료 지침으로 등재가 되게 되면 향후에 매출 볼륨이 더 커질 겁니다. 안 그래도 넥스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유럽 쪽에서 매출 볼륨이 잘 나오고 있단 말이죠. 이번에 3분기 흑자 전환한 것도 넥스 파우더 매출이 잘 나왔기 때문에 흑자 전환한 거기 때문에 넥스 파우더 매출은 향후에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글로벌 진료 지침에 이제 등재가 될 경우에는 넥스 파우더 매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넥스피어 F. 이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데요. 넥스피어 F가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거기서 아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의 그 시가총액 밸류에이션이 확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넥스피어 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부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3분기부터 임상 진행했는데 2027년도에 FDA 허가받고 그리고 2028년도에 본격적으로 상업화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2026년부터 2027년, 2028년까지 미국 진출 스토리가 쫙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돈 버는 바이오텍 그리고 미래가 보장된 바이오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은 외국인 수급은 조금 빠졌지만 기관 수급이 오늘 또 들어왔거든요. 대신 일단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매수가는 59,900원에서 내일 시초가 그 밴드 사이에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제가 72,000원까지 좀 높게 잡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55,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이제 약간 조정 국면이 좀 끝나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완전히 추세의 전환이 되려면 결국은 거래량에 동반되는 장대 양봉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가까운 재료가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실적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의료 AI 관련 종목 중에서도 실적이 턴어라운드한 기업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마저 이제 흑자 전환한다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을 거고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6년 1분기 때
글로벌 제약사랑 파트너십을 맺게 되면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여력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조정을 어느 정도 완만하게 다 거친 상태이고 실적이 좋아질 일만 남아있는 상태, 아주 좋은 타이밍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한번 쫙 나눠봤습니다. 종목 용어상박보다 더 재밌고 더 인사이트 깊은 방송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매니저들의 무료 방송인데요. 자, 지난달 수익률 1위를 차지했죠. 완장을 차고 있는 이가람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오늘도 제가 9시 반에 공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강조했던 비만치료제 관련 종목이 다 일제에 다 랠리 펼치고 있고, 디딘 파마텍의 2배 이상의 수익권의 그 후속주로 이제 제가 인벤티지랩을 강조했는데, 인벤티지랩이 이제 오늘까지 신고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새로운 약간 숨겨져 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서 제가 새로운 비만치료제 안에서 약간 강세가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숨겨진 종목 하나 공개할 거고요. 그거 외에 지금 시장에서 펼쳐봐야 되는 전략들, 이제 포트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9시 반에 유튜브에서 이가람 매니저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9시 30분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 가셔서 또 1등 매니저의 이 멋진 인사이트 한번 만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지금 채팅창에는 피곤해 보이신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요. 무료 방송 하실 수 있으세요? 네, 뭐 피곤하지 않고요. 네, 무료 방송 할 겁니다.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면 로키드헬스케어가 수익률이 지금 300% 도달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네. 알려드리겠고요. 제2의 로키드헬스케어가 궁금하다 싶으면 9시 30분에 유튜브 조기종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매일경제TV 통틀어서 로키텔스케어 제일 먼저 이야기한 매니저는 바로 조기준 매니저고요. 지금 그 수익률 다 만끽하고 있고 올릭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함께 나오고 있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님 무료 방송 언제 하시나요? 네,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월, 화, 수, 목, 금 오후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되고, 제가 오늘 또 이제 무료 방송 진행했고, 거기서 좋은 종목 하나 소개해 드렸으니까 오늘 무료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은 이제 제가 마찬가지로 3시 40분에 무료 방송 진행할 텐데, 제가 최근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특집으로 다뤄드리고 있는데, 내일 또 이제 여러분들 바이오 슈퍼사이클 맞이해서 바이오 유망주 탑3 제가 한번 꼽아드릴 테니까 내일 오후 3시 40분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프리토크에서 백인현 매니저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제약바이오 7, 반도체 3의 비율을 또 강조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엄청 중요한 시간이니까 유망주 탑3 꼭 백인현 매니저 무료 방송 밴드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호상박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